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거래? 막상 시작하려니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좀 막막하시죠? 업비트 같은 중앙화 거래소 CEX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유니스왑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 DX가 좋다는 말도 들리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딱 맞는 길이 무엇인지 제가 확실하게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쓰고 있는 거래소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제 막 어떤 걸 써야 하나 고민 중이신가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핵심입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최고의 선택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네, 맞아요. 여러분은 지금 암호화폐 거래라는 아주 큰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은 우리가 늘 쓰던 은행처럼 아주 익숙하고 편리한 길이고요. 다른 한쪽은 조금 낯설긴 하지만 내 자산의 주인이 온전히 내가 되는 그런 새로운 길이죠. 자, 그럼 이 두 길이 대체 어떻게 다른지부터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화 거래소, 우리가 흔히 CX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업디트나 세계적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처럼 특정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는 은행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자산을 대신 보관해주고 거래를 중간에서 처리해주는 디지털 자산은행 같은 거죠. 그럼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입니다. 유니스왑이나 팬케이크스왑 같은 곳들이 대표적인데요. 여긴 회사가 없어요. 대신 블록체인 위에서 스마트 계약, 그러니까 미리 짜인 프로그램 코드가 모든 걸 자동으로 처리하는 개인 간의 직거래 장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끼는 사람 없이 우리끼리 직접 거래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세 개는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걸까요? 이제부터 그 핵심적인 차이점들을 하나씩 아주 알기 쉽게 비교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바로 내 소중한 자산을 누가 보관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CX는 은행처럼 여러분의 암호화폐를 거래소가 대신 보관하고 관리해 줍니다. 반면에 DX에서는 거래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자산은 언제나 여러분의 개인 지갑 안에 그대로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금고 열쇠를 은행에 맡기느냐 아니면 내가 직접 주머니에 넣고 다니느냐, 바로 이 근본적인 차이인 거죠. 바로 이 자산 통제권의 차이에서부터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생겨납니다.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는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는 그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거래 경험을 좌우할 핵심 요소들을 비교해 보면서 뭘 얻고 뭘 감수해야 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안 문제입니다. 두 플랫폼 다 각자 다른 종류의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CX는 어마어마한 자산이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해커들한테는 정말 먹음직스러운 공격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반면에 DX는 거래소 자체가 털릴 위험은 거의 없지만 거래를 처리하는 그 스마트 계약 코드 자체에 혹시 모를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보호 장치는 어떨까요? CX는 대부분 정부 규제를 받고 또 예금자 보험 같은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기댈 곳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DX의 가장 강력한 보호막은 바로 자기주권 그 자체입니다. 내 개인 키, 즉 비밀번호는 오직 나만 아니까요. 나만 잘 관리하면 그 누구도 내 자산을 훔쳐갈 수가 없는 거죠. 다음은 사용자 경험인데요. 여기서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CX는 우리가 늘 쓰던 은행 앱처럼 인터페이스가 익숙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문의할 수 있는 고객센터도 있죠. 무엇보다 원화나 달러로 바로 코인을 살 수 있다는 게 초보자분들께는 정말 큰 장점입니다. 반면에 DX는 개인 지갑을 직접 만들고 연결해야 하고 가스비 같은 새로운 개념도 익혀야 해서 솔직히 처음엔 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요즘 DX들도 점점 쓰기 편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진 현금을 암호화폐로 바꾸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은 CX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호화폐 세계의 첫 발을 CX에서 내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얘기, 바로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표를 한번 보실까요? CEX는 수수료가 0.1%에서 1% 사이로 딱 정해져 있어서 예측하기가 쉬워요. 근데 DX는 수수료 자체는 낮아 보이지만 여기에 가스비라는 변수가 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블록체인이라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통행료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통행료가 차가 막힐 때, 즉 네트워크가 혼잡할수록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그래서 가끔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거래량, 즉 유동성도 아직은 CEX가 훨씬 커서 큰 금액을 안정적으로 거래하기에는 CEX가 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통제권. 어쩌면 이게 암호화폐의 핵심 철학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CX는 법 때문에 신원인증, KYC가 필수예요. 우리 개인정보가 회사 서버에 저장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DX는 이런 신원인증 절차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내 개인 지갑 주소만 있으면 되니까 익명성이 보장되고요. 내 정보와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내가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CX와 DX가 어떻게 다른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나는 뭘 써야 할까? 이제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성향에 딱 맞는 플랫폼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제가 한번 3가지 유형으로 나눠봤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첫째, 이제 막 암호화폐를 시작하는 초보자라면 당연히 사용법이 쉽고 원화 입출금이 편한 CEX가 좋습니다. 둘째, 내 자산에 대한 통제권과 프라이버시가 무엇보다 중요한 프라이버시 옹호자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DX가 정답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세 개의 장점만 쏙쏙 빼먹는 하이브리드 사용자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코인을 사는 건 CX에서 하고 새롭고 다양한 토큰을 거래하거나 디파이에 참여하는 건 DX에서 하는 어쩌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갈래의 길은 미래에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계속 이렇게 각자의 길을 갈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점점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신호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바로 하이브리드 모델의 등장입니다. 미래의 거래소는요, CX의 편리한 사용성과 DX의 투명성, 그리고 자기 조건이라는 장점을 하나로 합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시 말해, 은행 앱처럼 쓰기는 정말 편한데 내 자산의 키는 오직 나만 갖고 있는 거죠. 정말 이상적이지 않나요? 결국 모든 선택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거래의 편리함을 우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지키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가게 될 암호화폐의 길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